안녕하십니까, 정소영입니다. 제4강은 파리협정 제2조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파리협정 제2조에는 파리협정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들어보셨을 것이 1.5도와 2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1.5도와 2도 얘기는 어디 가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우리가 2도 목표를 지켜야 된다, 1.5도 목표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정작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강의에서는 바로 그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1.5도씨와 2도씨 문제는 인류의 미래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기후가 정말 이상해지고 있어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네 이런 거 이제 인식하기를 시작하시지만은 기후변화를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해서 대응을 할 때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굉장한 신호는 이미 신호가 조금씩 오고 있는데, 굉장한 신호는 북극에서 얼음이 완전히 녹아버려 가지고 그 찬물들이 서유럽의 위쪽으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면, 서유럽이 우리나라보다 따뜻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그쪽에 멕시코 난류란 따뜻한 물이, 바닷물이 저 서유럽 해안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못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냐? 서유럽이 갑자기 굉장히 추워지겠죠. 추워지면 빙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아마 정치인들도 야, 기후변화 더 잘해야지 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랬지만 너무 늦는 거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1.5도와 2조가 주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파리협정 제2조 1항에서 바로 이 1.5도, 2도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 제가 여기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법적으로 해석을 하실 때는 2도는 훨씬 낮게 유지하고 이기 때문에 목적으로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1.5도씨는 어떠냐? 제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기 때문에 노력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어떨 때는 달성이 안 되는 때도 있죠. 그죠? 2도의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 회원국이라면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려면 2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1.5도씨는 노력을 열심히 한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안타깝게도 1.6도 상승했다. 그러면은 파리협정 제2조 1항을 달성하지 못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왜? 노력을 추구한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완화된 여지를 준 표현입니다. 따라서 확정적인 어떤 목표는 2도, 그다음에 방향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는 1.5도죠. 사실 이 문구 가지고 파리 기후변화 회의 당시에 마지막까지도 이게 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국가들 간에 굉장히 의견들이 갈렸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LDC 국가들, 최저 개빈국 또는 태평양 도서 국가들, 여기는 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절대 2도씨 안 되고 1.5도씨 한다고 굉장히 강조를 했고, 또 선진국들은 그러다 보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 일단 2도로 하자 라고 해서 그거에서 타협의 산물로 된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파리 협정의 여러 가지들이 자발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노력을 하면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다 너무 쉽게 합의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7년부터 교토 정서에 그 다음 체제를 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이 돼서 2015년에 가서 사실은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8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도 정부 대표단으로서 자문을 해드리면서 거기 대부분의 회의에 참석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타협의 산물로 나온 것이 이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 IPCC의 역할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도 그때
그 강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과학적인 것도 있지만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이행도 해야 된다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과학적인 것들이 방향성을 주는데 우리 세상이 그렇게만 100% 되지는 않습니다. 제도도 다르고 그다음 제도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반영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은 우리가 제시한 거 안 됐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하시겠지만 사회의 현실이 그렇다면은 저희 같이 이렇게 어떤 제도나 가버넌스를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 제도나 정책이 과학적인 어떤 이해랑 상당히 갭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해드리는 취지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파리 협정 2조 1항은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파리 협정 2조는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제가 오늘 보여드리진 않지만 그 조항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요. 보통 기후변화하면은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도 노력을 하고 적응도 중요하다. 항상 같이 얘기하셨습니까? 그게 목적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또 다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탄소 금융 흐름, 파이낸셜 플로우를 잘 만든다. 말하자면 투자를 증진하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은요, 파리 협정이 2도씨, 1.5도씨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교토 정서에서 얘기했던 어떤 그런 의무적인 거 이외에 여기서 돈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기술이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경제가 활성화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죠? 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바텀업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요소를 교토 정서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넣어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여기서 지금 저희들의 핵심을 1.5도씨, 2도씨 온도 목표로 받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결국에 궁극적으로 뭐죠? 2도씨 목표를 달성하고 또 이제는 1.5도씨는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어떤 당사국 총회의 결정을 통해서 계속 강조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1.5도씨도 2도씨 목표와 같이 같은 위치를 갖는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구 자체로 보면 어쨌든 2도씨는 확정적인 목표이고 1.5도씨는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마도 파리 협정을 개정하게 되거나 파리 협정을 대체하는 게 나오면은 아마도 1.5도씨가 자리를 잡을 때가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항상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화 이전 기준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앞에서 산업화 이전 그 기억 나시죠? 산업화 이전이라면 대개는 한 1850년 전후를 얘기를 합니다. 저희 이제 산업혁명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그때 전후를 얘기하는데 그때가 왜 중요하냐? 그때부터 인류가 석탄 및 석유 등 어떤 이런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화석연료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업화 이전이라 하면은 뭐냐면 그때는 자연적인 어떤 온실가스들이 대기 중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자연 현상에 있었던 것이고 지구 사회, 지구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다 다룰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인간이 인위적으로 배출한 양 때문에 그게 어려워졌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산업화 이전을 항상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2도가 상승했다는 건 뭐냐? 산업화니까 대개 한 1800년대, 1850년 전후로 해서부터 지구가 2도가 더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대에는 지금 한 1.2도씨가 상승했고 사실은 최근 1, 2년 전에는요.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이미 1.5도씨 threshold를 넘었다. 이런 주장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는 제가 봤을 때 뭐 그런 주장도 경청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보면은 한 1.2도씨 상승을 했다는 게 좀 더 많은 다수의 의견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주로 현실적으로는 한 1.2도씨 그것도 이제 지금 2020년대에도 매년 지금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2020년대 초반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그래프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여기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면 2도씨가 왜 중요한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2도씨 상승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봐야 되겠죠.
2도는 과학자들이 설정한 위험의 분기점입니다. 즉 2도씨 상승하면 우리가 안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2도씨가 상승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막 서유럽에 빙하가 오고 이렇게 되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근데 그나마 인류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것들로 과학자들이 설정한 게 2도씨 상승입니다. 2도씨 상승을 하더라도 폭염이 있고 지금 2도씨 아직 안 올라갔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지금 기후가 이상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염도 있고 해수면도 상승하고 식량 위기도 증가를 하고 산호초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국제개발협력 하시는 분들은 이 산호초 관련해서 보호 관련해서 개도국이랑 ODA 사업하는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거 아시죠?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지방의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생기고 극지방의 생태계에 심각한 위험의 경우에 해양 산성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여러분들 한반도 주변에서 해양 산성화는 잘 느끼지 못하시지만 이미 2도씨가 되고 나면 우리 한반도 주변에도 심각하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예측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될 거고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벌써 여름에 보면 이건 대한민국의 여름이 아니라 동남아의 여름이거든요. 그런 이유는 바로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적도 부근에 있는 해양 온도가 상승을 해가지고 그 결과로서 여러 가지 수증기 문제, 여러 가지 기후체계 문제, 북극의 문제, 제트기류 문제가 엮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거의 지속적인 패턴인데 좀 더 심각해지는 것들이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2도는 넘지 말아야 될 안전선인데 걱정은 2도씨가 되고 나서야 좀 해볼까 그러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1.5도씨는 그러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기후 취약국가와 그다음에 작은 국가들,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스몰 아일랜드 컨트리라고 그러는데 도서국가들, 군소 도서국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도시라도 이미 피해를 보고 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권고적 의견, 권고적이라는 거는 고성력은 없다는 건데요. 그런 결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군소 도서국가들이 투발루나 같은 국가들은 지금 해수면이 상승해서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다급함에서 유엔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결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유엔에서는 하다못해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영토와 그다음에 정부와 인구 이 세 개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투발루 이런 군소 도서국가들이 해수면이 상승하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엔 총회에 공식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이 영토가 없더라도 이 가버먼트 형태로서 국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게 실현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굉장한 강도로서 논의를 하고 있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1.5도씨는 그나마 2도씨는 제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트레시홀드이기 때문에 이게 2도씨를 넘어가면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1.5도씨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면 약간의 여지가 있다고 그럴까요? 뭔가 그렇게 했으니까 좀 더 우리가 2도씨보다는 1.5도씨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고 IPCC 등에서 1.5도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파리 협정 협상을 할 때 제가 앞에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IPCC 역할이 과학적인 결과를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협상에 반영을 하는데 그래서 군소 도서국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1.5도씨 목표를 공식적으로 하려고 그랬지만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명문화는 됐다. 그래서 파리 협정이 1.5도씨 목표를 공식화한 첫 협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도씨와 2도씨 차이 어느 정도인가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거 설명 들으시기 전에 이 중에서 뭐 사우나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 대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냉탕, 그다음에 온탕, 열탕. 그런데 온탕과 열탕의 온도 차이가 사실은 몇 도 안 돼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러신데 우리가 몸이 들어가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사회에서 1.5도씨, 2도씨, 그리고 지구사회 이런 기후체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가 사실은 해양이거든요. 그럼 2도씨가 올라가면 무슨 말이냐면 해수면, 해양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요즘에 한반도 주변에서도 막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는 게 한반도 주변에 온도가 올라가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보세요. 지구사회 전체 2도가 올라갔는데 지구사회 전체 해양 온도 2도 올라간 겁니다. 이 많은 물을 2도를 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열 에너지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해. 오히려 1.5도씨, 2도면 다른 단위를 써서 어떤 이런 심각성을 좀 줘야 되나?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산호초가 1.5도씨에도 소멸을 해요. 약 70%. 2도씨면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각하다. 북극이 여름에 그 얼음이 녹는 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뭐 북극 항로 뭐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 들리잖아요. 벌써 1.5도씨는 100년에 한 번인데 2도씨는 10년에 한 번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바로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지금 과학적인 예측들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가뭄, 홍수, 식량 위험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1.2도씨 올랐으니까 1.5도씨가 더 올라놨는데도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지는 거고 1.5도씨와 2도씨 차이에도 수억 명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1.5도씨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구사회에서 국제협력을 해야 되는데 국가들은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돼. 우리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해. 이런 어떤 모티베이션들도 사실 강하게 있고 그걸 요청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세요. 그죠? 텍스페이어들이요. 세금을 내는 분들이 정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세금을 나한테 쓰세요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아시고 우리가 그렇지만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도씨 정도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감축 약속 기준을 지키더라 하더라도 지금 2도씨 지키기 힘듭니다. 지금 NDC 제출된 거 가지고 다 프로젝션 해보면 이거 큰일 났다 이런 경고가 계속 오고 있어요. 1.5도씨 달성 위해서 필요한 전제는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를 50% 감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많은 국가가 온실가스 40%, 50%, 60% 그런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과 넷제로, 넷제로와 탄소 중립 약간 개념이 다르긴 한데요. 탄소 중립 또는 넷제로를 실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파리 협정이 가지고 있는 건 넷제로를 얘기하는데요. 탄소 중립이 넷제로보다는 조금 더 플렉서블한 컨셉입니다. 유연한 컨셉인데 어쨌든 탄소 중립을 실현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리 협정 2조 1항은 그런 방향성과 기준점 측면에서 1.5도씨, 2도씨를 다루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파리 협정 2조 1항은 파리 협정의 목표 조항이다. 그래서 2도씨 아래로 1.5도씨까지 제한하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0.5도씨 차이라는 게 인류와 지구의 큰 차이고 그중에 아마 군소 도서국들은 2도씨로 도달하는 순간 이미 없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가 없어진다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다 보면은 기후 정의, 형평성 이런 측면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고 최근에 제가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뭐 손실과 피해 기금해서 새로운 어떤 재정 기구가 유엔에서 생겼거든요. 여기는 이런 군소 도서국가들 열심히 도와줄 건데 바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후 정의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로 그런 재정 메커니즘도 국가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현을 위해서는 전례 없는 감축과 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국제협력이 기후변화 대응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강의는 공동책임, 형평성, 국가별 책무구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